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DS 단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S 단석 보유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많은 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종목의 타점을 잡는 방법, 그리고 신호를 설정하는 방법, 자, 그리고 이 종목의 목표가가 어딘지, 그리고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어떻게 재공략을 해서 우리가 단기간에 급등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지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까지 이 시간에 모두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금일장 24일장이 어땠습니까? 자, 2%대 고점을 찍고 또 4%대 저점 다녀오고 현재 강보합 중이죠. 자, 11,960원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8거래 연속 음봉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금일장은 좀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데요. 좀 어제 납폭을 좀 만회를 하면 좋겠는데 또 수급 면에서 좀 약해요. 좀 타이밍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자, 금일 저점이 역대 최저가예요. 11,400원 기록을 했고요. 지난 4월 고점 대비 마이너스 59% 빠졌죠. 반 이상 빌렸어요. 자, 그런데 3거래 연속 이번 주에는 외국인이 순매수를 누적을 해가고 있어요. 자, 오늘 시장은 어제 납폭 과대로 인해서 반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좀 약해요. 상승세가 약한데, 자, 그래도 지수가 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9%대 상승하면서 다시 시총 1위를 탈환했고, 하이닉스는 1%대 상승 중이죠. 자, 어제 11%대 12%대 빠졌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 우리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변동성이 강한 이유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은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은 파는 사람이 많아서죠. 어떤 경우든 그럼 왜 팔았냐가 중요하죠. 전쟁 때문에 팔았다. 자, 이런 거는 이유가 명확하죠. 이유가 명확한데, 근데 이번에 폭락은 뭐예요?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요. 자, 이번 경우는 수급의 문제다. 수급의 문제. 시장에서 많이 들었죠. 수급이 문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죠. 왜 사람들이 이런 장에서 더 많이 팔려고 했을까? 자, 그동안에 오르는 속도가 좀 빨랐다. 자,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가파르게 올랐죠. 근데 오르는 속도가 빨랐어요. 자, 코스피 주봉 차트를 좀 보시면요. 자본시장에서는 높이 올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빠르게 상승했을 때, 가파르게 상승했을 때 항상 속도가 문제예요. 속도가 항상 문제가 돼요. 자,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면은 바로 수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빠르게 오르면은 사람들을 아주 불안하게 만들죠. 더 오를 수 있고 빠질 수 있다. 이런 심리예요. 그래서 한번 시장의 방향성이 나오게 되면은, 자, 미리 빨리 팔려고 하는, 나는 손해를 덜 보거나 좀 더 이익을 챙기고 나가려는 그런 심리가 미쳤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심리의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우리 시장에 수많은 하락 요인이 나오고 있죠. AI 거품론이다. 또 금리 인상 가능성, 또 레버리지 이야기가 나오고, 국민연금이 1조 원 이상 판다. 자, 이런 것들은 근데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도가 많았다. 매도는 심리적인 영향이 컸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시장을 장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결국은 이익이죠. 이익인데 본격적으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됩니다. 자, 올해 2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90조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1분기에는 57조였죠. 자, 사람들은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일시적일 거야. 과거에는 그런 적이 없었잖아. 금방 꺼질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어. 자, 그런데 이게 맞다라고 보는 게, 자, 김영범 정책실장도 이것은 구조화되고 있다. 자, 구조라는 것은 앞으로 반복이 될 것이다. 이거죠. 그 사람들은 이런 변곡점에서 흔들리게 되죠. 과거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대로 가나. 자, 주가가 오를 때는 새로운 시대로 인정을 하겠지만은 또 주가가 빠지면은 그래, 일시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주식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인내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동시키는 장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에 인내심, 이거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지만은 단기적으로 크게 변동이 될 때 우리가 본질에 집중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제 버틴다고 해서 무리해서 빛을 내서 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도 다 포함이에요.
자, 여러분들 불안하고 힘드시겠지만은 우리 시장이 일단 펀더멘탈이 깨지지 않았어요. 일단 수급이 문제다. 그럼 누가 파냐? 현재는 외국인이 팔고 있죠. 뭐 그냥 나빠서 한국 시장이 안 될 것 같아. 한국 반도체 못 믿겠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파는 사람이 많아져서예요. 뭐 이익과 상관이 없이. 그리고 외국인이 팔고 또 기관이 받쳐주고 또 개인이 산다. 자, 이게 최근에 패턴화 되어 있는데 보통 기관이 똑같이 매수를 해주고 좀 더 사서 좀 보합을 유지하거나 자, 그런 날이 좀 많았는데 자, 어제 오늘은 기관이 이걸 못 받아냈다는 얘기예요. 받지 못하고 똑같이 매도에 나섰다는 거죠. 자, 이 수급 관련해서는 크게 달라진 것은 특별한 것은 없지만은 자, 외국인이 좀 더 파는 것은 있지만은 이건 이제 뭐 원래 패턴이고 자, 기관이 이제 받다가 만 거예요.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일단 주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이 둘이 왜 파냐? 외국인과 기관이 왜 파냐? 자, 펀더멘탈이 아니라면은 뭐냐? 자, 다시 정리를 해도 리밸런싱이에요. 리밸런싱. 자, 쉽게 말하면은 덜어내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서 덜어내는 거예요. 올라가서 파는 거죠. 뭐 수익 실현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목표에 도달해서 파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가지고 있던 종목 비율. 자, 그리고 자, 6월 달이잖아요. 반기에 맞춰야 된다는 그런 종목비. 그래서 6월 말 반기를 앞두고 크게 그 전과 달라진 것은 지금 또 MSCI, 이 MSCI가 불발이 확정됐죠. 한국 시장의 종목비 오버한 것을 이제는 유예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불발됐으니까. 자, 그 상황에서 글로벌 펀드들이 이 반기 리밸런싱에 나서는데 우리 시장 말고 전 세계 큰 펀드들 있죠. 뭐 노르웨이 펀드를 시작을 해서 큰 펀드들이 반기 매도 물량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국가별, 섹터별 이런 비중은 정확히 안 나왔죠. 자, 그리고 미국도 덜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시장이 연초부터 누적 수익률이 100%가 넘었죠. 100%가 넘었어요. 지난 23일장에 장이 빠지기 전까지는 100%가 넘었습니다. 그들 전체 자금 중에서 우리 시장에 얼마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우리 시장에 들어왔던 자금은 100% 수익을 낸 자금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덜어내는 거다. 이번 반기 안에 어쨌든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차별적인 매도가 강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매도를 기관이 받아줘야 되는데 자, 지금 연기금이 종목비를 올렸었죠. 뭐 14%대에서 20%대로 올렸는데 또 추가적으로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또 플러스 마이너스 UF 포지션과 거기에 알파까지 더해서 많이 잡아도 28에서 29 정도 돼요. 근데 이미 30을 넘었어요. 30을 넘었어요. 그 연기금을 그거를 한 50조에서 60조를 정리를 해야 돼요. 자, 돈을 벌었으니까 얘네도 차익 실현 해야 돼요. 그 연기금이 이걸 시장 폭락하라고 막 던지겠느냐? 그건 아니죠. 일단 뭐 공공성에 부합하게 잘 맞게 던지겠다. 걱정하지 마라 라는 메시지가 오늘 나왔어요. 그 연기금이 던지니까 떨어져. 이건 아닌데 적어도 연기금이 더 사지는 못한다. 살 여력이 없다. 이거예요. 받을래도 받기 힘들다. 자, 이런 연기금의 신호 때문에 다른 기관들, 사적 기관들은 굳이 내가 나서서 먼저 매수할 필요가 있냐. 자, 그런 입장이고 받아주는 주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외국인의 매도는 6월 말까지 집중되거나 강화되는 요소가 생겼죠. 그리고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들이 추가 매수에 나설 여력이 없다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됐고 그래서 굉장히 수급 주체가 얇아졌어요. 시장이 다 확인을 한 거죠. 자, 그럼 개인이 무작정 다 받아내야 하는데 저점 매수 뭐 주축해야 되는데 혼자 뭐 2대1로 받아내는 게 이 상황이 쉽지가 않다. 투심이 넉넉해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뭐 주축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이거죠. 거기에서 기관이 던지는 것은 주로 이제 ETF인데 자, 외국인이 먼저 던지고 기관이 받고 다시 지수 떨어지면 동시에 던지는 게 ETF인데 사실 지금 우리 시장이 기존의 ETF 더해서 또 레버리지 ETF가 있잖아요. 레버리지 ETF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묶이면서 소위 말하면은 이 증폭기를 한 번 더 돌리는 거예요. 그 다른 나라 시장에서 2%대 빠졌다. 그럼 한국 시장에서는 무조건 2배 이상이 빠지는 거예요. 뭐 4~5% 빠지는 거죠. 자, 이것이 지수 하락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되면서 자, 이게 2~3배 더 빠지는 그런 구조가 확인되니까 다소 변동성에 관해서는 불안감을 줄 수 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래요. 자, 근데 이런 상황은 곧 마무리가 된다. 자, 6월 말까지예요. 자, 그래서 7월 정도 되면은 자, 매도세를 일관했던 자, 외국인 또 마지못해 받아낼 여력이 없었던 자, 기관
다시 쌍끌이 매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비중 조절되고 리밸런싱 되고 나면 다시 순매수로 돌아선다. 자, 그 전에 미리 담아가시라. 자, 순매수 돌아선 다음에 담으면은 이미 저점이 아닌 거죠. 자, 이런 입장에서 지금 데이스산석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죠. 더 이상 뭐 크게 빠질 이유도 없고 거의 다 왔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저가 매수 쓸어 담으시라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차근차근 공략을 해야겠죠. 자, 그렇다고 몰빵하지 마시고 자, 일단 뭐 수익 매매를 하실 분들은 일봉상에서 보시라고요. 신호 나왔을 때 공략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수익 매매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보시고 자, 요 기간 동안에 수익 극대화 만들어 가면 돼요. 자, 그리고 신호 또 나왔죠. 신호 나오면 또 잡으시고 마찬가지로 뭐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보시고 지금 대바닥거니까 더 봐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요거 뚫고 고점마저 돌파되는 추세적으로 요 상승. 자, 요걸 드셔야죠. 지금 대바닥권인데 최저가인데. 자, 매년 1조 원대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에요. SAF 시장 대장주입니다. 자, 우리가 대장주를 잡아야죠. 반도체 대장주가 날아가듯이 다른 섹터 대장주들이 또 갈 겁니다. 자, 미리 준비하시라. 아, 난 그래도 좀 오래 기다리는 거 싫어. 난 짧게 먹고 빠지고 할래. 자, 그런 분들은 방법이 있죠. 바로 제가 말씀드린 요 30분봉 차트에서 신호가 나올 때 투자금 나눠서 분할로 공략하시면 돼요. 자, 신호 나올 때 뭐 2, 3% 먹고 빠지고 다시 또 공략해서 또 매집해서 또 단기간에 뭐 5%대든 10%대든 수익 드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신호 나오고 나서는 짧은 상승은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자, 이 신호를 미리 설정해 두셔야 디스산소뿐만 아니라 또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우리가 얼마든지 공략해서 단기간에도 급등 수익을 챙길 수가 있어요. 자, 신호 설정하는 거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몰빵하지 마시고 신호 나오면 또 잡으시고 자, 신호 설정 방법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신호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두 글자로 입장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 방 입장 링크를 문자로 전송해드리면 링크를 선택하셔서 방 입장하시면 돼요. 자, 이 방은 무료 방이에요. 공짜 방. 방에 입장하셔서 개별톡으로 신호 설정 방법을 저한테 요청하시면은 제가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해 두시면 돼요. 자, 신호 설정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1분도 안 걸려요. 아주 간단해요. 모든 증권사 공통 신호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방에서 디스산서 타점 잡아드리고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들, 보유 종목들도 종목 이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문자로도 대응 전략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방에 입장하셔서 종목들 문의 주시면요. 제가 개별톡으로도 대응 전략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방에서 또 상한가 종목들 20% 이상 급등 종목들 제가 매일같이 타점 잡아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 단기뿐만 아니라 스윙, 중장기로도 좋은 결과로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 지지난주, 이번 주도 마찬가지죠. 종목들 매일같이 추천드리고 또 시황도 올려드리고 자, 그리고 이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또 좋은 결과 나왔어요. 자, 오늘은 뭐 오늘 드린 종목들이 좀 좋은 결과 나왔죠. 자, 먼저 로보스타 보시면요. 자, 로보스타 30분 차트 보시면은 제가 6월 24일 날 금일장에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6월 24일 맞죠? 자, 보세요. 6월 24일 87,500원에 타점 잡아드렸죠. 자, 24일장 금일장에 98,700원 다녀왔어요. 이 상승 나왔습니다. 자, 당일 어때요? 단타 괜찮죠? 자, 근데 이 종목은 뭐 단기로 충분히 추가 상승 낼 수 있죠?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우리가 타이밍만 알면 게임 끝납니다. 그래서 신호를 꼭 설정해 두시라 말씀드린 거예요.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은 결과가 빨리 나와요. 자, 또 있습니다. 사막 콘덴서. 자, 사막 콘덴서 30분봉 차트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제가 24일 금일장에 타점 잡아드렸죠. 자, 6월 24일 맞죠? 143,000원에 타점 잡아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맞죠? 24일. 자, 충분히 매수 기회가 있었죠. 자, 그리고 15만원을 돌파했어요. 자, 당일 들여서 당일 수익. 자, 그리고 다시 신호 나왔죠. 자, 먹고 또 먹기죠. 어때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로 드실 분들, 뭐 단타로 드실 분들 신호 꼭 설정해 두시라 말씀드린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제가 시황도 올려드렸죠. 자, 보세요. 자, 또 있습니다. 자, 필로티스 30분봉 차트를 보시면요. 자, 마찬가지로 제가 24일장 금일장에 타점 잡아드렸죠. 자, 24일 맞죠? 자, 제가 몇 시에 드렸습니까? 오전 8시 39분에 자, 이때 가격 37,000원. 자, 보세요. 맞죠? 자, 프리마켓 시장에서 올라갈 때 타점 잡아드렸어요.
자, 37,00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1% 영역에서 분할 매수하시라. 타점을 잡아드렸고 장 시작하자마자 어때요? 39,700원 다녀왔습니다. 요 상승 나왔어요. 하루 만에. 어때요? 괜찮죠?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자, 다시 매수가 근처로 왔어요. 또 잡아야죠. 자, 이렇게 제가 매일같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을 잡지 않는다는 건요. 제가 돈을 들여도 돈을 그냥 갖다 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투자가 쉽지가 않다. 아직 뭔지 잘 모르겠다. 나 부동산 자금 챙겨왔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어. 뉴스를 보시더라도 이 종목이 오를지 말지 모르겠어. 수익이 꾸준하지 못하신 분들 수익 보다가 손실 보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좋은 결과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자식 대신에 노후 준비. 노후 책임은 내가 진다. 맞아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금 불려 가셔야죠. 그리고 재도전이 필요하신 은퇴하신 투자자분들, 이젠 제대로 알고서 집중해서 수익 극대화를 만들어 가야지 하시는 분들, 자, 여러분들 모두가 좋은 결과 내시도록 제가 이 방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방에 입장하실 분들은 상단의 라차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 방 입장 링크를 문자로 전송해드리면 링크를 선택하셔서 방에 입장하시면 돼요. 자, 이 방은 무료방이에요. 공짜방. 자, 1번 차트 다시 보시면요, 자, DS 산석이 저 2만원 저항 뚫고 이 저항대로 뚫고 최선을 또 만들어가는 추가 상승 흐름이 기대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죠. 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을 먼저 받아가세요. 나는 짧게 먹는 것보다 좀 크게 좀 먹고 싶어 하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히든 종목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제가 히든 종목 급등 재료주를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세 자릿수 수익률이 가능하고요. 앞으로 2차전지 섹터가 우리 시장을 강세로 견인할 바로 주도 섹터 중에 하나가 될 전망이죠. 이미 2025년 하반기에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면서 전기차 캐즘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30년에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많아지는 시기가 됩니다. 지난 23년도에 만들어진 거품이 거치고, 자, 이제는 기대감에 실적이 더해져서 주가의 강세를 이끌 예정이에요.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2차전지 기업이에요. 드디어 전 세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미 26년 1월부터 전 세계 1위를 달성을 해오고 있어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전 세계 1위가 전망되는 이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할 것이 유력합니다. 이 종목이 왜 중요하면요, 이미 세력들은 2025년 하반기부터 집중 매집을 해왔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캐즘이 사라진 거예요. 세력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현재 대바닥권에서 강한 움직임이 1차로 한번 나오고 다시 눌러주고 강한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세 자릿수 수익률이 가능하고요. 왜 강력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초격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확실한 매출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요. 국내외 고객사들과 비밀계약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세력들이 현재도 집중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테슬라도 이 기업에 비공개 채널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테슬라가 현재 북미 전기차 충전 정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북미 지역에서는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해요. 블루오션 시장이죠. 자, 미국 주 정부가 보조금 인프라 확대를 추진해서 이 충전 인프라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 핵심 요소, 바로 음극재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산 소재와 부품 배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이 강력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어요. 기존의 음극재에 들어가 있는 이 흑연은 2차전지 핵심 원자재 중에 하나죠.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의존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탈중국화를 해야 돼요.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지난 2025년에는 21억 달러에서 10년 뒤인 2035년에는 75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에요.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가 흑연계 대비 압도적인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10배가 높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보다 훨씬 더 높아요. 결국에는 테슬라의 충전소를 많은 차들이 사용하게 되죠. 많은 차들이 사용하게 되면서 전기차가 더 빨리 충전돼야 되죠. 그리고 내연기관차에 앞서려면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주행거리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바로 실리콘 음극재예요. 자, 그런데 현재는 사실상 순수 전기만으로
1300km를 달성하는 사례가 없어요. 현재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활용한 주행거리 1500km 테스트 진행 중에 있어요. 하지만 이 고체 전해질이 액체 전해질보다 비용이 150배나 비쌉니다. 가격 장벽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사용화 시에 비용을 20배 이하로 줄여야 하는 그 숙제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실리콘 응급제는 이미 테슬라, 포르쉐, 아우디, 현대차, BMW, 이 글로벌 완성차 프리미엄 차에 이미 저함량의 실리콘 응급제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현재는 함량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전기차 캐즘이 소멸되고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 규모가 예상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에요. 전고체 배터리보다는 실리콘 응급제 시장이 현재로서는 더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종목은 2차 전지 기술을 포함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 바로 반도체. 이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최소 10배에서 최대 100배 이상의 반도체가 들어가요. 그리고 전세계 유일무이한 기술, 바로 주행거리를 증가시키는 2차전지 실리콘 응급제의 핵심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요. 협력사와 R&D를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바로 트리플 재료를 가지고 있는 올해 가장 핫한 종목이 될 저평가 세력 매집주예요. 종목 추천드리기 앞서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구독자 퀴즈 감사 이벤트라고 해서요. 정말 너무나도 쉬운 문제 하나 준비했어요. 다음 중 자동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1번 마이크로소프트, 2번 테슬라, 3번 포르쉐, 4번 현대차. 이 중에서 정답을 제 개인 연락처로 010-8256-8243으로 정답에 해당하는 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답장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히든 종목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릴게요. 이 양식으로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종목명, 두 번째로 적정 매수가, 세 번째로 최종 목표 가격, 네 번째로 추천 근거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한 공략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부 보내드릴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정 가격에 매수만 잘 해도 앞에 세 자릿수가 바뀌는 그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이에요. 그 정답만 숫자로 간단하게 기재해서 상단에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제가 문자로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중동 이란 사태로 인해서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우리 정부의 나프타 수출 제한을 통해서 이 국내 수급을 유지한다라는 계획이죠. 수출용 나프타와 내수용 나프타가 성질이 달라요. 수출용은 중질이고 내수용은 경질이죠. 그래서 수출 제한만으로는 내수 나프타 물량 부족 문제가 해소되긴 어렵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나프타는 잘 아시겠지만은 원유 정제 시에 분리돼서 나오는 탄소 화합물이죠. 국내 수입 나프타의 약 54%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게 돼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가 지속되면서 공급 차질은 장기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DS단석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2031년까지 군산의 국가산업단지 내 약 7만 평 부지에 HVO, 수첨 식물성 오일이죠. 기존 바이오 디젤에 비해서 환경 친화적이죠. 그리고 저장의 안전성, 그리고 성능 면에서 모두 우수한 차세대 바이오 연료죠. 이 HVO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항공유, SAF죠. 그리고 바이오 디젤, 바이오 나프타, 이러한 생산 시설을 단기적으로 구축할 예정이죠. 총 투자 금액은 약 1조 900원에 달하죠. 탄소 감축 효과도 있고요. 연간 일정한 나프타를 공급을 하게 되고 265명의 신규 고용 창출도 가능합니다. 자, DS단석은 바이오 에너지, 배터리 리사이클, 플라스틱 리사이클 총 3개의 사업 부분을 중심으로 친환경 비즈니스를 완성을 해가고 있어요. 특히 SAF, 지속가능 항공유, SAF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AF는 잘 아시겠지만은 바이오매스라든가 폐식용유, 동식물성 기름, 폐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기존 항공유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개발된 연료예요. 기존의 등유 기반의 항공유와 비교를 했을 때 탄소 감축 효과가 무려 80%나 됩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5년 1월에 항공유에다가 SAF를 최소 2%를 혼합해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자, 그 비율을 2030년에는 6%,
2050년도에는 70%까지 확대할 계획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2050년도에는 아예 100%로 대체를 하겠다. 이런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SAF 글로벌 시장 규모가 연평균 46%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요. 2034년에는 무려 108조 원까지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미국 에너지부가 유가 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이오 연료 수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내 연료 공급은 충분하지만은 얼마 못 간다는 얘기죠. 이 중동 정세 때문에 연료 운송에 대한 보험료와 운송비가 모두 올랐어요. 중동에서 다른 지역으로 석유가 운송되는 대부분의 통로인 이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위험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가격 측면에서 보면은 연료 가격, 즉 주유소 가격이 오르는 것은 불가피하죠. 이러한 급격한 가격 인상을 완화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바이오 연료다. 특히 경유가 아닌 휘발유에 대한 바이오 연료 사용을 늘리는 것이 현재 미국의 입장이죠. DS 단석은 정부 정책인 아리백 수혜주입니다. 정부가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본격화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를 기점으로 먹는 샘물과 음료수류, 이 페트병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해서 자원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을 하겠다라고 밝혔죠. 탈플라스틱 관련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산업 의료기를 제외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 제조 수입자가 반드시 회수를 하고 재활용하도록 해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구조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죠. 대한민국을 탈플라스틱 선도국가로 만들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앞으로 관련주들의 강세가 꾸준히 지속될 전망이에요. 자, 그리고 DS 단석은 실적 고성장이 불가피하죠. 2030년도에는 매출 3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고 그리고 2050년도 이때는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자체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을 구축을 해서 이 세부 과제를 순차적으로 수행 중에 있어요. 지난 2025년도에는 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를 하고 또 공정기술을 고도화해서 저탄소 생산 체계를 강화했죠. 최근에는 창립 60주년을 맞아서 2030년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죠. 글로벌 탑티어 자원순환 에너지 기업을 목표로 2030년까지 글로벌 매출 3조 원을 달성을 약속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050년도에는 아리백을 이행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죠. 자, 제가 이렇게 문자로 관심 종목들, 보유 종목들 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센서뷰 문의 주신 분들 계셔가지고 제가 바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매수가 잡아드렸고요. 자, 3월 11일 수요일에 장 시작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한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 문의를 해 주셔도 됩니다. 자, 모두 무료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 되세요. 장 시작 전에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당일날 좋은 결과를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자, 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도가 쉽지가 않죠. 매도가 쉽지 않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주식은 뭡니까? 대응이죠. 자, 지금부터라도 이 센서뷰에 대한 대응법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들 이 대응법을 알고 싶은 분들 자, 상단 연락처로 원하시는 종목들 이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개인 연락처 010-8256-8243으로 자, 문자 주세요. 자, 종목들 매수가 자리와 최종 매도가 자리를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문자로 드리면은 잘 대응하셔서 꾸준히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매일매일 이 상한가 종목들 많이 나오죠. 자, 그 종목들 여러분들의 관심 리스트에 넣어두세요. 자, 그 종목들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그 종목들도 제가 타점과 대응법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종목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